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불륜 이관희. 지난 봄 나는 어떤 여성 독자가 보내온 이메일 속의 문제를 놓고 상당 부분 그 독자와 함께 마음을 아파하며 보냈다. 그럼에도 그 부인의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못해서 나는 지금도 괴롭다. 독자들은 작가라면 대부분의 인생 문제에 답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부인의 사연은 웬만한 단편소설 길이만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어떤 남자와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내가 그 남자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였다고 말씀드리는 까닭은 나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불륜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게 된 것은 남편이 지방근무를 하게 되어 나도 그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정근해 가기 위해서 그 자리를 알아보던 중 마침 결혼이 생긴 지방 초등학교가 있어서 옮겨가게 된 그 학교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곳 초등학교에서만 15년째 평교사로 장기간 속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교직생활 17년째가 되는 중년 부인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이가 19살이나 위였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분에게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심이 가는 일이 하나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것은 나이 60이 가까운 남자가 이름 없는 지방 초등학교에서 15년째 평교사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도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평교사로 지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문제로 어떤 사람을 낮게 평가하였다면 나는 화를 내며 그 사람을 편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왜 세상은 평생 말단 직원이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길까요? 이 세상은 평생 말단 교직원이면 안 되는 세상인가요? 그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세상의 편견에 얼마간은 물이 들어 있었는가 봅니다. 내가 처음 정근을 가서 그곳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씩 알아가게 되던 중 그분이 환갑이 가깝도록 평생을 평교사로 지내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분에 대해서 그 이상 관심은 가지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내 마음속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세상의 통속적인 잣대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나중에 그분에 대한 들끓는 감정의 도화선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분과 나는 마침 같은 학년의 1반과 2반의 담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보다 자연히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봄학기가 지나고 여름방학도 지나 가을학기를 보내는 동안 나는 그분에 대한 별 볼 일 없는 사람 인식은 어느새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나는 그분 앞에만 서면 왠지 모르게 옷깃을 여미게 되었고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다 그렇게 여기는 남자 나이 환갑이 가깝도록 지방초등학교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평교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그분처럼 인품이 안정되고 또 깊고 무엇보다도 겸손하신 어른은 돌아가신 내 아버님 한 분을 빼고는 뵌 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마 그분에게서 내 아버님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님은 초등학교 교장을 하셨습니다. 동기들이 모두들 하다못해 지방시 교육감 자리까지 정치줄을 타고 자리를 옮겨간 지 오래였지만 아버님은 선생의 자리는 학교 아닐 뿐이라고 못을 박으시며 끝까지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내가 교사직을 선택한 것도 아버님의 그 같은 교사직에 대한 소박한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아버님 상을 바로 그분에게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차츰 그분을 대하는 시간이 하루 일과 중 가장 즐거운 일이 되어갔습니다. 그분은 단지 평생 별 볼 일 없는 평교사라만 알았을 때는 그분과 의논해야 할 일이 있어도 왠지 다가서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새 나는 그분께 가지고 갈 일거리가 없을까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첫눈이 내리겠구나 생각하고 하며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결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만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빅뉴스거리였습니다. 장 선생이 결근을 다해 그 해시계 같은 양반이 결근을 하더니 오늘 해가 안 떴다면 모를까. 모두들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심한 감기 몸살로 알아누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그분의 반장 아이를 포함한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으로 급조된 문병대를 이끌고 그분 댁을 방문하였습니다. 나는 그분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서자 얼칵 눈물부터 쏟아져 나와서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감추느라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독신이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남자 어른이 독신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모양을 주위에서 본 일도 가까이 경험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무심히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댁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내 눈에 띈 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은 물건들의 모양이었습니다. 현관문은 꼭 닫히지 않고 빠끔히 열린 채 그나마 녹이 쓴 듯 열고 닫을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났고 그런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분 신발인 듯 한 짝은 이쪽에 다른 한 짝은 저쪽에 나뒹굴고 있었으며 방향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쪽 안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방까지 사이에는 대발짝 정도 길이의 폭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관문 쪽에서 안으로 들여다보면 그분은 마치 깊숙한 굴 속에 누워 계신 것 같은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집 구조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런 집에서 사실까? 사모님이 계셨다면 이런 집을 새를 얻으셨을까? 사모님이 계셨다면 저 녹이 쓴 문을 그냥 두었을까? 사모님이 계셨다면 선생님의 신발이 한 짝은 이쪽에 다른 한 짝은 저쪽에 방향도 제각각으로 나뒹굴어져 있을까? 사모님이 계셨다면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저렇게 쌓여 있을까? 사모님이 계셨다면 물주전자에 저렇게 떼국물이 끼었을까? 사모님이 계셨다면 선생님이 깔고 덮고 누워 계신 이부자리가 저렇게 초라할 수 있을까? 나의 상념은 끝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모님이 계셨다면 선생님의 몰골이 이렇게 초라한 모양일 수 있을까? 그런데 왜 선생님은 부인과 사별한 후 이렇게 오랫동안 재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시는 것일까? 그날의 문병으로 내 마음에는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며칠 후 겨우 회복이 되어 다시 출근하기 시작하였을 때는 그분은 이미 나에게 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 마음이 어떤 것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불륜만은 결코 아니었다고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불륜이란 어쨌든 변명할 길이 없는 부득득한 일이니까요. 나는 그분을 그런 분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의 그분에 대한 감정이 불륜이라면 그분도 당연히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친정아버님이 평소 그 비슷한 소문조차 한 번도 만드신 일이 없었던 분이라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일이었습니다. 아버님께는 그런 소문은커녕 그런 일과 관련지어서 아버님을 생각하는 일조차 큰 결여가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그분께 내가 그분에 대해 가지게 된 마음 때문에 그분을 불륜 상대남으로 만든다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그분께 대한 나의 마음으로 그분께 아무 누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따지기도 전에 나 혼자서 내 마음 구석구석을 다 찾아보아도 나의 그분에 대한 감정 어느 한 구석에도 불륜의 싹슨커녕 씨앗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고 나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는 그분에 대한 마음은 그런 관념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의 그분께 대한 감정이 걷잡을 새 없이 자라나서 마침내는 그분의 그 쭈글쭈글한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화들짝 놀란 후에도 나의 그분에 대한 결백 판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병석에서 일어나 다시 출근한 후부터 나의 하루는 온통 그분에 대한 걱정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점심은 무엇을 드시는지, 차는 무슨 차를 마시는지, 피곤하시지는 않으신지,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는지, 오늘 저녁엔 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진지를 드실 것인지, 속옷은 매일 갈아입으시는지, 빨래는 어떻게 해 입으시는지, 그분의 생활에 관한 것
하나하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경줄을 꿰는 예민한 바늘이 되어 내 생각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수업 지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으니까요. 급기야 나는 그분의 도시락을 검사하게까지 되었고, 이렇게 부실하게 잡수시니까 병이 되는 것 아니냐고 딸처럼, 아니 부인처럼 나무라게 되었고, 그런 날이 단 사흘도 더 지나지 않아서 나는 아침에 내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도시락 반찬까지 준비해가지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분 책상 서랍 속에 넣어드리고 이제부터는 도시락통에 밥만 담아서 가져오시라는 쪽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분께 교사로서 공적인 일과 관계없는 사적인 일로 내 마음을 표시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연애의 감정이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사적인 마음의 표시였으므로 내 감정의 속살이 그 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말대로 말 잘 듣는 소년처럼 도시락통에 반찬만 싸가지고 출근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겨울방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방학이 되고 보니 그분을 매일 뵐 기회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꼭 밥을 굶고 있고 방에 불을 못 대고 있고 빨래도 못해 있고 설거지는 말할 것도 없고 방 청소도 생전하지 못한 채 먼지 구덩이 속에서 그때 병들었을 때처럼 누워서 죽어가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되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나는 남편에게는 다음 학기 학습 교환에 관한 의논을 드리러 장 선생님을 뵈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그분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환권은 거짓말이었지만 나는 남편에게 내가 그분 댁을 방문한다는 사실까지 숨기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분 댁을 방문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내 마음 어느 한 구석에 만에 하나라도 숨어 있을지도 모를 그 어떤 불순한 생각에 대한 변명이었을는지도 모르고, 혹은 그런 자신에 대한 경고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그분 댁 방문은 남편도 알고 있는 떳떳한 일이다 라는 것으로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한 데서 묶어서 덮어버리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과 나는 그런 문제로 서로를 의심해 본 일이 한 번도 없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다음은 현실적으로 그분과 나는 누가 봐도 그런 문제로 의심을 살 만한 비슷한 나이가 아니었던 것이 두 번째로 남편이 나를 의심하지 않는 이유였을지 모릅니다. 그분은 나의 방문을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병으로 누워있을 때처럼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는 것일까? 나는 아직 그분의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과 나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언제부턴가 서로에 대해 아무 가릴 것 없는 마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도시락 반찬급만 하더라도 나는 마치 누나가 남동생을 나무라듯 그렇게 이렇게 부실하게 밥을 먹으니까 병이 나는 것 아니냐고 나무랐고, 그분은 그런 나의 나무람을 말 잘 듣는 남동생처럼 아무소리 안 하고 하라는 대로 도시락통에 밥만 싸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일들도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오라면 왔고 가라면 갔습니다. 이것을 하라면 했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편에서는 아무 요구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편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달라 저것은 저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다가가는 만큼만 다가왔고, 내가 멈추면 그분도 그 자리에 멈췄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내가 죽으라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분의 그런 태도가 나의 그분에 대한 마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학 중에 그분 댁을 공적인 일이 아닌 사적인 일로 더구나 혼자서 방문을 하였는데도 그분이 놀라지 않는 것을 보고 나도 놀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마치 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시고 저런 것은 저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고 사시면 어떡하느냐고 핀잔을 주며 치울 것은 치우고 닦을 것은 닦고 창거리도 마련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분은 아무런 감정의 표현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늙으신 아버지가 딸이 하는 모양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계시듯, 다만 시간 늦기 전 어서 가보라고 빨리 가라는 말씀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방문이 싫지는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그런 표정만으로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나의 방문을 싫어하시지 않으신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그분을 계속 방문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